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쌀값 정상화법은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80kg 탄사만이 2020 작년 9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7개의 양곡 농민의 얼마든지 쌀의 수급 안정과 농민의 쌀 소득을 어제 국회에는 BIE 국제 박람회 실사단이 방문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부산 유치를 성사시키자라고 협력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어제 저녁에 그 실사단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국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에 똘똘 뭉쳐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을 재요구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이 국회의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마저 수시로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민주주의 퇴행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 지난 1년이 그대로 증명된 셈입니다.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방치한 민생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야당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나섰지만 청개구리 정권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서 결국 농민과 우리 국민과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작년 쌀값 폭락 사태 이후에 국회는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 여당, 농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지한 모든 것을 수용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여당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법안의 내용을 비틀고 애국해서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해 왔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거부권만 언급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남아도 오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입증된 것처럼 논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과 그리고 곡물의 자급률은 높이자는데 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쌀값 정상화법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또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시고 쌀을 생산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의 농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 공포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